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가운데 하나인 흰수염 고래는요, 길이가 무려 30m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정란은 정말 조그맣다고 해요. 또 어떤 삼나무는요, 높이가 90m까지 자라는데 그 삼나무의 씨앗은 고작 1.6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수정란과 작은 씨앗에서 엄청나게 큰 생명이 자라는 건데요. 저희 다음 세대 마이콘에 함께하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더 멋지고 훌륭하게 성장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도 멋진 3명의 강연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요, 출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 전문가시죠? CTS 홍보대사이기도 하신 황경애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뚝따라따 뚝따따. 네. 또 영심이 이혜근 권사님도 나오셨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CTS 마스코트 예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삐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옆으로요. 당진 동일교회 비전스쿨 다니엘 TCS 세일의 기독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연이 참 기대가 되시죠?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먼저 3명의 강연자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열 살 서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매일 이곳으로 달려갑니다. 서연이가 꿈을 키워가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음란물을 보는 친구들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준희.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끝없는 도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고 있는 준영이. 지금껏 어떤 도전을 이어왔는지 다음 세대 마이크원 오늘 강연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일 예쁜이 10살 양서연입니다. 저에게는 심부름 잘 시키는 언니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쟁이 아빠랑 예쁜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족들을 저녁 8시가 되어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가 끝나고 비전스쿨을 가기 때문입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비전스쿨이 저는 참 좋습니다. 비전스쿨에 처음에 오자마자 말씀 쓰기와 암송을 합니다. 왜 우리는 비전스쿨에 오자마자 말씀 쓰기와 암송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말씀도 3번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비전스쿨 다니기 전에는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비전스쿨에서 말씀과 암송을 하다 보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전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 밖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그때가 저녁 7시쯤이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 화장실을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은 너무 깜깜하고 무서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귀신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자고 했죠. 그러자 다들 용기가 났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갔는데도 무서워 우리가 잘 아는 찬양가 열등을 했더니 용기가 팍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스쿨을 다니면서 꿈을 찾았습니다. 제 꿈은 바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찾게 된 이유가 비전스쿨은 수요일마다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때 찬양가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돌이라는 꿈을 찾게 되었고 그 후로 아이돌 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돌 팀의 이름은 슈팅스타고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 예원, 다은, 저까지 3명이 아이돌 팀입니다. 우리는 비전스쿨에서 춤을 춥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려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제 꿈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에 온 이유도 아이돌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왔습니다. 저는 교회 야워시 팀을 다닙니다. 주일마다 찬양과 율동을 하는 그곳이 저는 참 좋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배우며 춤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저의 꿈이 아이돌이기는 하지만 아이돌이 돼서도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더운 8월 말 어느 날 엄마가 교회에 김장을 심을 배추와 물을 심으러 가신 데서 재밌을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재밌기는커녕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땀이 목까지 주르륵 흘려내렸습니다. 배추를 심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너무 덥고 어지러워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했죠. 그러자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모두 먹을 것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힘이 났습니다. 저는 더위를 먹었지만 2시간 뒤 일을 마쳤습니다. 너무 덥고 어지러웠지만 사람들이 기특하다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마디씩 해주니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호빵처럼 부어오른 얼굴, 홍당무처럼 빨개진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부터 저는 배추처럼 쑥쑥 자라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제 꿈을 이루고 찬양을 부르는 멋쟁이 서연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이콘에 출연한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출연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아이돌 가수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없어서 아쉬웠어요. 네.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서연 양을 볼 수 있어서. 서연 양이 내 꿈이 자라나는 비전스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줬는데 비전스쿨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는 따로 다니는 거예요? 네. 어디 학교 다녀요? 저는 당진 원당 초등학교를 음. 다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비전스쿨에 가는 거겠네요. 네. 근데 학교 끝나고 나면 뭐 놀거나 집에서 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전스쿨 가는 게 어때요? 저는 학교는 가기 싫어도 비전스쿨은 자꾸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자리에 서연 양 어머니가 나와 계시는데요. 어머니, 당진에서 동일교회 비전스쿨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뭐 이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세 자녀를 다 비전스쿨에 보냈거든요. 아, 큰애부터 막내까지 보냈다는 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세상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해서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비전스쿨 모토가 세상을 이기는 어린이로서 오. 영성, 인성, 지성을 두루 갖춘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내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팀이 돼서 소그룹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회성이 키워지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형제 자매가 많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언니나 오빠나 동생을 경험해 보고 이제 어우러지면서 배움의 효과도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네. 우리 아들은 학교는 가는 거 힘들어하는데 비전스쿨 너무 좋아한다고 고민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적극 동감하면서 맞아요, 우리 애들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 비전스쿨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올라올 정도니까 비전스쿨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직장 어머니들은 늦게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요. 비전스쿨 교육을 총괄하시는 김소연 전도사님이 나오셨는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오신 교포이기도 하신데 당진 지역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걸 보고 주변에서 많이 놀라신다고요? 제가 기억나요. 서연이가 1학년 때 저를 만나서 네. 약간 땡깡 아닌 땡깡을 부렸어요.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처럼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할 것도 아니고 미국에 나가서 살 생각도 없다고 내가 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냐. 네, 정말 서연이를 뭐 다양한 그런 걸로 이렇게 설득을 시켰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서연이가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뎌와줬고 3학년에서 수업을 하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영어를 재밌다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또 보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성, 그다음에 인성, 말씀하신 것처럼 팀워크가 수업에서도 나 개인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 옆에 친구가 힘들어하면은 그 옆에 친구가 잘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크고 높은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당진만이 아니라 뭐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무대를 펼쳐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교육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서연이가 말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 또한 그렇지만 우리 서연이가 말한 것처럼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BTS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BTS가 한 번이라도 방송에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사역합시다. 뭐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서연이는 그러면은 실력을 키우고 꿈을 키워서 비전을 키워서 정말 아이돌이 됐을 때 큰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정말 네. 세상을 이기는 어린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기관이면은 둘, 셋, 넷도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네.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맞아요. 아이돌 하나님께서 네 든든히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데 멋진 아이돌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서연이 아이돌을 꿈꾸면서 찬양이나 율동 연습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비전스쿨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도 그러면 뭐 음악 수업 이런 거예요? 저는 음악 수업보다 엄마들이 오는 맘대로 수업이 좋고요. 친구들과 비전스쿨에서 춤추는 게 좋아요. 맘대로 수업이 뭐예요, 서연이야? 맘대로 수업은 엄마들이 와가지고 뭐 만들기 체험이나 그런 거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서연이 양, 근데 그동안 찬양이나 율동 이런 거 많이 연습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무대에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또 궁금해요. 서연 양의 율동 모습이. 한번 좀 들려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최근에 야호와시 팀에서 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동생과 하고 싶어요. 동생과요. 네,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양나연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좀 율동과 찬양을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세대 마이콘 최연소 공연인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은 이 공연 기록을 깨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현 나연 자매가 오늘 귀한 공연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을 해볼 텐데 먼저 서현 양부터 한번 해줄까요? 이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네, 나연 양도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 사모님, 성령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우리 서인이하고 나인이를 보면서 한국 미래가 밝아 보여요. 우리가 사실 다음 세대 얘기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어둡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인이와 나인을 보는 순간 그 고민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네. 아,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당진 비전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고 또 영성과 또 인성과 지성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니까 앞으로 우리 서인이는 정말 멋진 아이돌 가수가 돼서 이제 세계 무대를 향해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믿음의 훌륭한 아이돌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마이콘에 나오면서 항상 다음 세대와 친해지고 있는 우리 예삐, 오늘 서현 나연 양 공연 어땠어요, 예삐? 너무 좋았다고 손을 흔들고 있네요. 우리 예삐가 이 두 자매를 좀 배웅해주면 어떨까요? 박수로 예삐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이렇게 멋지고 귀엽고 깜찍한 공연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많은 초등학생분들의 출연 신청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 다니엘 TCS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4살 박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홍수 가운데 마실물이 없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홍수 가운데 마실물이 없다. 저는 이 말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카카오톡들이 울려대고 SNS에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지만 정작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고 자신의 외로움을 채울 수는 없어서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강대국이지만 정작 자신의 지식은 더욱더 가벼워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교육이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저희 학생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은 음란물, 성폭행, 동성애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정말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한 것일까요? 이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생명을 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모든 세계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이 성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즉 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이 생명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깨끗한 이 성을 더럽히고자 어떻게 하면 더럽힐 수 있을까 지켜보며 혈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탄의 계략이 시작됐던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롭던 11살의 오후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야기네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14살입니다. 이렇게 몸이 크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군필자가 아니라 14살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친구네 집에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볼 일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셔야 됐는데 나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피자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봐보니 피자를 먹는 친구들이 거실파와 방파로 나눠져 있던 것입니다. 저는 거실파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맛있게 피자를 먹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방 안에 있는 애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거지? 싶어서 친구들이 있는 방문을 벌컥 열어보았습니다. 야, 뭐하냐? 하고 열은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이 함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음란물 중에서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것을 보고 있었고 방바닥에는 그런 19금 잡지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야, 뭐 그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냐? 같이 보자!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 11살의 나이에 그런 것을 경험한 나머지 너무나도 놀라 에이, 나 집 먼저 갈게! 해가지고 제 모든 짐들을 챙겨서 친구네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짐을 챙길 때 저의 피자도 같이 챙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저와 저의 친구들에게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까요?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란물을 최초로 접한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2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약 57%라고 합니다. 즉, 약 90%의 학생들이 초중학교 시절에 음란물을 접하고 음란물로 성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학생들은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성가족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 SNS, 스마트폰 앱, 모바일 메신저가 경로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주시는 고가의 핸드폰, 고가의 컴퓨터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성교육 선생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제공해주지 않으실 때에는 온라인이, 음란물이 저에게 성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금사빠라는 단어 아십니까? 금사빠.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또 저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현재 재학 중인 다니엘 TCS 국제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혈기왕성한 사춘기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노아의 홍수 전에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의 아내로 삼은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눈에 봤을 때 예쁜데 하는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이 여자 좋아했다 저 여자 좋아했다 하는 그런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연애는 결혼을 위한 과정임을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배우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심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의 10대의 시기는 앞으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태안 다니엘 TCS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적 이성관, 성경적 결혼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10대 청소년들이 꼭 들었어야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학교마다 이 진리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야심한 밤마다 음란물 중독으로 영혼의 몸살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문법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는 것입니다. 포르도 안 돼, 음란물 안 돼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비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적 이성관, 성경적 결혼관, 즉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답들을 성경에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성경을 유아기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해주듯 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세대 여러분, 저의 친구들, 동생들, 형, 누나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순결한 주의 군사가 됩시다. 여러분, 여기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해서 흙탕물을 마시실 겁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에 흙탕물이 아니라 독극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마시실 겁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내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다스리고 우리의 손을 다스려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마치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시대를 오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온데간도 없을 뿐 아니라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어느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 그들을 지켜냅시다.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상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 TCS 박준희 학생의 강연 들어봤습니다. 준희 학생이 소개해준 가치관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께 한번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 TCS 교감 선생님, 김재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 이런 가치관 수업이 특별한 수업인 건지 아니면 정규적으로 좀 편성이 돼 있는 수업인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다니엘 TCS 국제학교는 전 인격으로 학생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신앙과 생활, 학습을 전반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24시간 함께하는 기숙형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정규 일정 8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 외에도 저희가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자습 셀프 스터디를 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가치관 교육 시간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이런 강연들을 스스로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시간, 또바시를 진행하는데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학생들이 내가 먼저 배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이성관, 재정관, 미디어 사용, 언어 사용 이런 가치관들을 배워서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학생들이 또래가 또래를 가르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요. 그런 정기적인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저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애들 좀 둘 데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봐라 그랬더니, 사실 남편 그 나이 세대에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좀 그게 좀 낯설어요. 얘기하는 거 쑥스러워하고. 네. 아마 지들이 다 벌써 알고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다 접했을 거야. 이제 그런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준희 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서 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네.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방송 정말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준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중학생이 대학생 같아, 대학생. 그러니까요. 너무 또 사실 강의를 너무 잘했어요. 네.
아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 준희 학생 강의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마음도 가졌고요.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무조건 부모님들이 뭐 포르노는 안 돼 없나 이렇게 막 하면은 애들 호기심에서 더 봐요. 왜냐하면 저도 아들을 키웠거든요. 네. 근데 아들이 사실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갑자기 끊으라면은 금단 현상이 생겨요. 금단 현상이. 그래서 약속을 해서 조금 한 번씩 줄여가자. 줄여나가라. 10번 보는 거를 이제 7번을 줄이고 또 7번 보는 것을 5번을 줄이고 네. 점점 줄여가면은 금단이 안 생기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러니까요. 갑자기 끊으라면 애들 절대 안 끊어요. 그냥 부모님 앞에서는 끊지만 친구 집에 와서도 보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음지에서 자라게 되니까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아이들 엄나무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더 빠지도록 만들어주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 트럼펫을 해요. 트럼펫 하고 기타 연주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기타 치고 또 악기하고 밴드부터가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안 들어갔더라고요. 지혜로운 방법, 실질적인 대안을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준희 학생, 그러면 좋아하는 수업이나 다니엘 TC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수업도 소개해주고 싶은 거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선교에 눈이 가 있는 학교입니다. 선교가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활동을 하든지 오로지 선교에 눈을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기간 동안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캠프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뮤지컬로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뮤지컬 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겨줘서 그냥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저희가 뮤지컬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카드 뉴스라든지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그런 복음을 심겨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저의 꿈은요 뮤지컬 배우인데요. 이 뮤지컬뿐만 아니라 이 문화와 예술에 어우러진 그런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참 앞으로 그 멋진 꿈을 꼭 이룰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만나보는 다음 세대 마이콘 벌써 마지막 강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연의 제목이요. I'm still hungry입니다. 왜 자꾸 배가 고프다는 걸까요? 한번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일의 기독학교 절대중심 박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전 좋아하십니까? 혹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도전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만족스러운 미래를 만든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깨달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도전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세일의 기독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저의 인생에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기 꿈의 학교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직접 설립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라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1차 서류 면접으로 100팀을 선발하고 2차 최종 면접으로 단 25팀만을 선발합니다. 서류 준비를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당연히 힘들었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가 발표되는 당시 수업 시간이었는데 수업 시간 내내 될까 안 될까 그것만 걱정하고 수업은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정됐습니다. 100팀은 물론 25팀에 최종 선발되어 자랑스럽게 저만의 학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저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꿈의 학교 공모 사업에 여러 번 도전했는데 그 여러 번 도전한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 그것들에 대해서 딱 2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데이 학교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슨 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쳇바퀴 돌듯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은 특별합니다. 당신의 매일은 새롭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학교였습니다. 5박 6일간의 캠프로 진행했는데요. 매일매일 다른 모토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한대, 나눠준대 등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음악, 미술, 체육, 프레젠테이션 등을 배우고 즐기는 학교였습니다. 또 2번째 학교로는 창고 학교인데요.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에서 그 이름을 가져와 창업을 그래마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학교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의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던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도전을 해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적인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짜릿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뻔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다른 도전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도전을 할까요? 그 도전은 바로 가출이었습니다. 가출을 왜 했을까요? 가출을 왜 했냐? 숙제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숙제가 너무 싫어서 저는 가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가출을 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집 앞 주차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단 몇 시간 만에 저는 가출을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하필 그 시기가 늦가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막 추워지기 시작할 때였죠.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도어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상하다. 다시 눌러봤습니다. 근데 도어락은 똑같이 대답하더군요.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어머니께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출은 미친 짓이구나. 가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작은 도전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있었다, 배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저의 첫 도전이 있었는데요. 세일의 기독학교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일독.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 말씀을 읽진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한 달에 많아봐야 5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읽었었던 거죠. 그 일주일 중 하루는 주일이었고요. 주일을 제외하고는 성경책을 본 적도, 잡아본 적도,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일의 기독학교는 1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제게 그 도전은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저는 모든 것의 근본인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었고 지금도 저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도전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참 나태하다. 이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꽉 붙잡아주지 않으면 자꾸만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숙제 검사로 인해서 성경일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렇게 성장한 저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자랑스러운 도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세일의 기독학교에는 아주 멋진 워십팀이 있습니다. 저희 워십팀은 항상 도전했습니다. 우리만의 안무를 창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그러나 자주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1년 전 우리 창조를 모티브로 안무를 창작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왔고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저희 형이 주 안무가가 되어서 안무를 창작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안무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 창작한 안무를 가지고 여러 곳에 다니며 문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저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 능력을 전하기 위해 저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전진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I'm still hungry. 세일의 기독학교 절대중심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안무 영상은 정말 제가 듣는데 보는데 전율이 몸에 전율이 너무 멋진 영상 보여줬습니다.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특별히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기독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 학생들 보니까 막 희망이 솟고 정말 그쵸. 꿈이 생기고 막 열정이 생기고 막 갑자기 도전하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런 도전을 좀 받아서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혜경 권사님은 우리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한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사실은 그 연예인 합창단의 그 관절의 은사라는 팀에서 안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서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도전이 허락만 되셨네요. 해주신다면 네, 저희 관절의 은사에서도 함께 이 멋진 그 춤을 창조 저희도 한번 무대에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좋은데요? 도전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는 늘 도전했었어요. 영화 배우 한다고 20번 도전해서 떨어졌고 탤런트 9번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개그맨을 이제 봐서 근데 이게 과정을 보면 그게 떨어져서 멈췄을 땐 그게 챌린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멈추질 않았잖아요. 도전의 아름다움은 그거 같아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의 실수를 딛고 전기를 발명하듯이 계속 내가 도전한 부분들이 흔적이 쌓여서 그게 나중에 성공의 길로 간다. 그래서 이제 도전은 영어로 챌린지 그러는데 여기서 영어 단어 몇 개만 후려치면 찬스가 돼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그 속에서 이 찬스가 나온다. 미리 사인 받아놓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준영 학생이 정말 많은 도전을 해왔대요, 살면서. 근데 시간이 정해 있어서 몇 가지를 더 소개를 못했는데 혹시 더 소개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세일의 기독학교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네. 문화 선교를 위해서 건물 하나를 어. 이제 예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걸 선생님들이랑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전 학생이었지만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나열해 준 것도 전부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도전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참 인상적이었던 게 학생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같이 도전을 하는 우리 세일의 기독학교인데 이 자리에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정길 선생님, 오늘 강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저희 학교는 항상 모든 것들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도전 과제였거든요. 저도 되게 현실에 안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항상 같은 자리에만 안주해 있으면 신앙 안에서도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절대중심 준영이가 다양한 과제들을 많이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이런 과제들은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인격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전 과제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기숙학교다 보니까 아침에는 항상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시간에 10분 기도회를 하고 저녁 시간에 20분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점심 저녁 기도회 때는 주제가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거 위에 기본적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2가지 기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미워하는 사람 또 아예 내가 무관심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을 위한 도전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의 궁극적인 비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네. 현재 경찰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웹 디자인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꿈 그리고 목표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도전들을 앞으로도 이어가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준영 학생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강연쇼 다음 세대 마이크온. 오늘 함께한 강연자분들의 강연 다 들으셨는데요. 출연자분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김수현 선생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또 모든 그런 학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차세대가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리더들이 훌륭하게 양성을 그 과정을 가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네, 기독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기독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황경혜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들이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이르잖아요. 네. 저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물로 키우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기독교 대안학교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CTS 방송국에서도 이런 좋은 다음 세대에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네. 후원도 해주시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준 예삐는요. 곧 있을 12월 19일에 있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또 힐링을 보내는 한국교회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퍼레이드에서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